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두 가지 문제를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본 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이제 선출인가요? 선출입니다. 선출이란 용어가 이제 정확한 거죠. 선출을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즉각 한대행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했습니다. 내일 표결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상황을 어떻게 보셨고 또 내일 표결까지 두 분의 전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선출된 거지만 현재 임명이 된 상태는 아닌 거죠. 네, 그 관련 조항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이게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요. 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재판관 중에 3사람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게 되었고요. 또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원수 겸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 3사람, 국회에서 3사람을 선출을 하고 네. 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사람인데 네.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거니까 임명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나는 여야 합의하기 전에는 못 하겠다. 이제 이렇게 아까 1시 반에 담화를 발표했죠. 그 네. 바람에 이제 민주당에서 오늘 서둘러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를 했고 본회의 보고까지 이루어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국회 몫의 이제 후보자 3명이 추천이 됐고 청문회에서 이제 그 인사청문 채택 보고서까지 이제 채택이 됐고 마지막 최종 대통령 혹은 이제 권한대행의 임명이 보류된 상태, 이게 이제 정확한 그 현재 해석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내일 그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표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정치권의 상황을 이제 포함해서 내일 그 전망까지 좀 들어볼까요? 예, 야당 의석이 지금 192석이죠. 네. 여당이 108석이고 그래서 192석에다가 여당에서 이탈하는 분들이 한두 명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4명이 참여를 했죠. 그래서 194에서 195, 6 뭐 그 정도 선에서 탄핵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국회의 모습은 뭐 대화는 없고 네. 이제 대결만 있는 상황이죠. 각자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방향만 향해서 지금 치닫고 있는데 네. 이 최종적인 상황이 어떻게 될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저는 접어들었다고 보고요. 네. 자, 내일 정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도 정확하게 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봅니다. 표결 자체도 왜 그러냐면 불투명한 우원식 상황이다. 국회의장이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가 151명이냐 200명이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하지 않고 네. 덜컥 표결에 붙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 결정을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190 한 몇 명 정도가 만약에 찬성을 했다 그럴 경우에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과연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라고 할 것인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라고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지금 결론이 안 나와 있거든요. 네. 조금 전에도 151석이 탄핵 의결 정족수다라는 건 확정된 바 없다. 이렇게 지금 의장 측에서 얘기를 했죠. 네. 그러면 그걸 먼저 정할 겁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한 190 몇 명 가지고서 만약에 가결됐다고 치면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걸 인정하지 않을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텐데 그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네. 국정에 대혼란이 벌어지죠.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책임 있는 어떤 국가의 중요 기관 아닙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중재의 가능성까지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보시죠. 내일
표결이 이루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표결조차 이루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 현재 입법조사처는 탄핵 발생 시점이 기준이다라고 이제 밝혔고 헌법재판소는 정해진 바가 없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힌 상황입니다. 내일 분위기가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평가부터 좀 먼저 해야 되는데 오늘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은 임명을 하고 네. 그다음에 특검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이 여사 특검법은 지난번에도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니 이거를 제가 거부권을 행사할 테니까 그러면 여야가 다시 좀 뭐 알아서 정치적으로 합의를 해달라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네. 그게 이제 제 개인 의견이 아니고 좀 성향상 좀 보수 성향이 강한 신문에서도 거의 다 그렇게 사설을 썼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우선 임명하는 게 맞겠다. 네. 그 다음에 특검을 가지고 좀 여야가 뭐 좀 절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고요. 또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분도 이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임명하는 게 옳겠다. 이렇게 지금 여당 안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이 오늘 그걸 임명을 합의하기 전에는 안 하겠다 이 얘기는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네. 합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왜 저런 결정을 했을까?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그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쪽 기자회견하고 진짜 관련이 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좀 들고요. 그거 이런 상황. 쪽하고는 어떻게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뭔가 이제 자기가 비상계엄 사태 때 뭔가 역할을 한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윤석열 대통령을 좀 지켜야 되겠다. 뭐 이런 좀 나쁘게 표현하면 잔머리를 굴리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민주당 일각에서 했는데 저는 에이, 설마 한덕수 총리의 인품도 있는데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결정하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두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이제 행사를 한 거는 적극적 행위고 이번에는 소극적 행위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6개 법안을 정책과 관련한 법안을 네. 6개를 거부권 행사를 했죠. 그래서 네. 뭐 그걸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 그 절차에 불과한 그 대통령의 임명은 그냥 뭐 하는 게 맞겠다. 이게 법조계의 압도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언론계에서 상식을 가진 언론사에서도 다 그렇게 칼럼이나 사설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렇게 안 한 걸 보면 참 납득을 하기 어렵고요. 아무튼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벌어질 장면이 참 궁금한데 내일 이제 국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원식 의장이 이건 그 151석 이상이면 탄핵 소추되는 걸로 본다. 이렇게 일단 헌법이나 법률과 관련한 1차적인 해석 권한은 국회의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럴 경우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난 그냥 있겠습니다.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주문을 한 거예요. 혹시 국회에서 의결하더라도 계속 직무를 수행하라. 그러니까 우리 그 속된 표현으로 그냥 방에 눌러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을 나는 방 뺄 생각이 없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걸 본 우리 국민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국론 분열되고 절단이 나는 겁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거기까지 갈지 굉장히 좀 궁금한 저도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그런데 다행히 헌법재판소에 민주당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거 국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선출 권한이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으니 네. 이 권한쟁의 심판을 해달라 이렇게 하고 권한쟁의 심판은 가처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건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반대로 이제 내일 그 표결에서 이제 표결이 이제 이루어진다면 이제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하고 했을 경우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권한을 일단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인정을 해야 나는 그 내 권한을 침해당했다. 그러니까 뭐 내가 헌법재판소에 물어보겠다 이렇게 할 텐데 아니 나는 인정할 수 없다 하고 그냥 자기 사무실을 지키고 있으면은 권한쟁의 심판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걸 한덕수 대행이 할 일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일단 우 의장은 151석 이상이면 가결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럴 걸로 아마 예측이 되는데 그건 네. 이제 확실한 건 내일 이제 돼봐야 알겠죠. 내일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저는 여러 그렇게 가지가 보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아니 있는. 그러면 혼란 정도가 아니죠. 아마 거의 나라가 두 쪽이 날 겁니다. 아, 그 정도입니까? 그런 식이고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아마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대행은 이제 그러면 직무정지 이렇게 국회가 통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직무정지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죠. 헌재에. 그렇게 되면 헌재는 이게 가처분 신청은 좀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니까 아마 먼저 좀 결정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좀 뒤로 밀리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복잡한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입법조사처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하지만 네. 2016년 12월에 보면 그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는 200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국무총리 때 뭐 한 거 가지고 하면 150일이고 뭐 이런 거 없이요. 네. 그냥 200명이라고 했고요. 헌법재판소 해설서에도 보면 뭐 조금 나눠놓긴 했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이 추진해 놓은 탄핵소추안 그 탄핵 사유에 보면 뭐 두 가지 정도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했던 일에 대한 탄핵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2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뻔히 보이는 혼란을 앞에 두고서 몰라 이거는 그냥 151석이 의결 정족수야 이렇게 결정하지 않을 거라고 보죠. 네. 우 의장이 151석으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로 할 것 같지 않다. 네. 또 그렇게 할 것 같다. 이제 두 분의 생각이 바뀌는데 내일 직접 한번 그 당면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은데. 그러시죠. 아무튼 그 사실관계 관련해서 조금 의견이 다른 게 있는데요. 아마 국민의힘에서 뭘 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게 뭐 침해당한 국민의힘이 뭘 침해당한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내기가 어려울 거고요. 또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어디다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 법원에 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아니요, 헌재에 낼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아무튼 네. 헌법재판소 법을 우리가 평소에 잘 안 보는데 네. 그걸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찾아보기로는 권한대행의 심판은 가처분 절차가 있고요. 또 대통령 탄핵이나 위헌 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 권한대행의 심판은 그냥 과반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6명 재판관이기 때문에 4명이 이건 어느 쪽이 옳다 하면은 그렇게 결론이 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절차까지 밟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것도 우리 정치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처음입니다. 더욱더 예측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이제 좀 넘어가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고 이제 밝혔지만 현재 대리인 선임도 하지 않고 또 이제 불출석할 경우에 절차가 이제 계속 좀 공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지 이것도 좀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놨기 때문에 이제 내일 변론 준비 기일인데 거기에 사실 어차피 변론 준비 기일에 윤석열 대통령 안 나와도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럼 공전이 될 것이냐? 그건 이제 오늘 저녁과 내일 오전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내일 변론 준비 기일에 대응을 못 하는 것이 네. 과연 대응을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까지 그 변호인 선임을 못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변호인을 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때까지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내일은 공전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싶고요. 아마 네. 그 다음 변론 준비 기일을 잡는다면 거기서부터는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수사보다 탄핵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서류 송달도 안 받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또 변호사 선임을 못하고 있다는데 석동현 변호사는 직업이 변호사 아닌가요? 그분을 왜 변호사로 선임 안 하는지 참 납득하기가 아직까지 왜 공식 선임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일부러 좀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변호사를 못 구할 리가 있겠습니까? 평생 법조인을 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거는 좀 국민들을 속이는 것 아닌가. 굉장히 의도가 나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수사 부분에서 2차까지 그 소환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싫겠죠. 누가 구속되고 싶겠습니까? 일단 소환, 3차가 29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3차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뭐 사람인데 뭐 일단 뭐 계속 일관성을 유지하겠죠.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탄핵이 우선이다 이 논리는 네.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파면 이후에 검찰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지금 내란이에요. 내란은 불소추 특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탄핵이 우선이다 그 말 맞지 않고요. 수사가 우선입니다. 지금 언론 그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지금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하고 군 지휘관들이 다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수사기관에서 빨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실관계를 맞춰야 되고요.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수사를 서둘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공수처가 당초 보였던 그 의지, 의욕과는 달리 좀 수사가 좀 미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공수처 안에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겠죠. 이 사건이 이제 복잡한 사건은 아니지만 뭐 네. 대통령을 상대로 소환해서 신문을 해야 되고 뭐 그 준비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겠죠. 또 두 번 소환에 불응했다고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아니면 보통 한 3번까지 한다고 하니까 3번까지 소환 통보를 해서 안 오면 그 다음에 체포영장 청구를 할 것이냐, 뭐 이런 판단도 공수처 안에서 좀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공수처 수사 상황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일단 이게 이제 통치행위론에 입각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연장선상에 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수사에는 응하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강제 수사로 이제 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럼 강제 수사로 갔을 경우에는 이제 뭐 체포영장이든 아니면 사전 구속영장이든 청구를 할 텐데, 자, 그래서 그게 발부가 되면 집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과거 정치인들 사건에서 그 집행이 불발에 그친 경우가 제법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제 그게 뭐 당사로 가서 집거를 한다든가 그러면 네. 당직자들 뭐 100여 명이 막고 있고 뭐 이러면은 이 충돌 때문에 못 하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여러 건 있었어요. 이번에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은 경호처가 경호처에서 막을 가능성이 있죠. 막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할 집행이 수가 안 없는 되는 건가요? 거죠. 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 뭐 이런 게 이제 하나 더 추가될 텐데 네. 어쨌든 간에 집행은 불가능할 경우가 생깁니다. 과거에 보면 뭐 2007년인가요? 뭐 김민석 최고위원도 당사에 들어가서 있는 바람에 집행을 못한 적이 있어요. 그런 사례가 몇 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혹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뭐 그럴수록 여하튼 뭐 공수처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아마 결국 강제 수사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은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국가기밀, 군사기밀 이런 것 때문에 뭐 거부할 수 있는 뭐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신과 관련된 체포영장이나 이 사전구속영장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경호처에 있는 분들이 충성심으로 뭐 좀 막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그 당사자들이 경호처 직원들이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이걸 네. 뭐 지지자들 불러서 나 못 잡아가게 막아라.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강제 수사에 의해서 뭐 이런 좀 험한 꼴을 보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이제 오늘 비상계엄 사태와 이제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포고령 초안은 김 전 장관이 작성을 했고 윤 대통령이 일부 수정을 했다. 그리고 또 초안에 국민 통행 금지 조항이 포함이 됐었는데 대통령이 이를 삭제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견을 연 그 이유 그리고 이제 핵심 메시지 그 목적이 좀 어디에 있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데요. 이게 또 다음 재판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이제 목적이 있었던 것인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김영현 전 장관으로서야 자기가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목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사실이라고 봐요.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한테 사전에 보고를 했다. 이거 한덕수 네. 총리가 지금 워낙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관계를 좀 규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포고문 같은 거를 대통령한테 올렸더니 좀 수정을 했다. 뭐 이런 건 사실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뭐 나는 체포에 채자도 한 적이 없다. 석동현 변호사가 이런 주장을 했는데 오늘 그 부분 관련해서는 뭐 김영현 전 장관 쪽에서 별 언급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회견한 게 전부 다가 아니고요. 네. 이런 걸 전부 다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점검해가면서 이제 확인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네네. 주 의원님. 아니 기본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의 이 맥락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주장했던 거하고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무슨 뭐 내란 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움직였던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내란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본인이 이제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고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고 할 경우에는 저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재판에서 주장을 할 거고요. 아마 윤 대통령도 뭐 헌재에 가든 아니면 뭐 공수처에 뭐 그 소환 요구에 응하든 네. 아마 김용현 전 장관하고 비슷한 그런 논리로 그 대항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이제 그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쪽에서 앞으로 이제 방어 논리로서 계속해서 아마 주장을 할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은 뭐 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이런 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윤 대통령이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정치권에서는 이제 개헌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원래 이제 올해 연초까지 최대 이제 정치권의 화두가 이제 개헌이었는데 최근에 탄핵 이슈가 이제 올라오면서 잠깐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대통령제의 제왕적 권한 분산에 대한 이슈가 떠오르면서 이제 개헌이 또다시 이제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국회의원 모임인 이제 헌정회는 선개헌 후 대선을 제안을 했고 국민의힘도 개헌 이슈를 본격적으로 띄우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이 먼저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현재 개헌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를 보였습니다. 개헌이 좀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한지 오늘 마지막 이슈로 좀 다뤄볼까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사실 이 개헌은 꼭 필요하죠. 이게 이제 1987년 체제의 한계.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네.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그걸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물론 지금은 국회가 워낙 또 압도적인 다수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의 또 이 입법권 이 부분에 대한 견제 뭐 이것도 이제 그 지금 화두로 떠오르긴 했는데 네. 반드시 필요한데 과거의 경우를 보면 이렇게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있고 대선 주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부각돼 있는 상태잖아요. 이러면 개헌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가 그 대통령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생각하는 그 후보 측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뭐 당장 이재명 대표가 반대하고 있을 거요. 뭐 공개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헌정회나 이 정치권의 원로들이 개헌의 중요성, 타당성 그게 100번 옳습니다만 네. 현실적으로는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실제 개헌이 이루어지려면 아마 이제 조기 대선 또는 대선 이런 것들이 좀 먼 훗날의 얘기일 때 여야가 합의하는 거. 네. 아마 그런 방법 외에는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선이 이제 조기에 이루어진다면 그 대선이 끝난 이후에 아마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개헌에 대한 논의가 또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지면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뭐 조기 대선이 지금 거의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뭐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특히 그럴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성 의원님. 일단 뭐 번지수가 잘 안 맞아요. 개헌해야 되죠. 언젠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비상계엄을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 저는 친위 쿠데타로 보거든요. 네. 친위 쿠데타 했다가 실패하니까 개헌하자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그게 막 드러나니까 개헌하자. 그때 국민이 받아줬습니까? 안 받아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문에 칼럼을 자주 쓰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 여야가 좀 합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여러 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당 안에서도 대통령한테 그런 제안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주 싸늘하게 걷어찼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지금 비상계엄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지금 개헌을 하자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얘기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후보자도 지금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 좀 이렇게 물타기, 윤 대통령 구하기 그런 용도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이건 될 것 같지 않고 지금 민심은 탄핵에 이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헌 얘기는 당위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서둘러서 좀 압축해서 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안 그러면 다음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서 그 다음에 이제 개헌을 하는 방안이 있고 이 정도가 가능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탄핵 이슈가 먼저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한 줄 논평을 들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 의원님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예, 총선에서 이제 정부 여당이 참패했지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부정선거다. 그래서 이제 비상계엄해서 이제 대형 사고 쳤고 또 지금 수사도 안 받고 헌법재판소 송달도 거부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네. 자, 집권 여당은 또 그런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 하는 게 옳다고 탄핵에 반대했어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분은 이 재판관은 임명해야 된다는 우리 상식을 가진 전 언론계의 이 요구사항을 걷어차고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에 나선 것 아닌가. 참 이 경제도 어렵고 외교가 모두 위기인데 지금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이 국민은 고생하든 말든 나라는 망하든 말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좀 아주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양심 없는 대통령, 애국심 없는 여당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추 의원님. 대통령을 탄핵을 했고요. 탄핵할 이유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했을 거고.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또 탄핵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기자로서 보면 네.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탄핵 사유로 민주당이 제시한 내용은요, 동의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한다? 이거는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아수라 대한민국으로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제목으로 듣기가 마무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좀 혼란한 시국이 아무쪼록 잘 정리되길 바라는 마음이 연말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기자 대기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완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